자, VMD 아까 저희 대구대학교 VMD 2020 수업에서 저희 아까 영상이 두 번째 잠깐 제가 쉬고 이렇게 맨피스 디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연속대 앞에서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예제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포스터나 제품의 실제적인 제품이나 이런 콜라보나 작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는지, 평상시에 이런 제품들이 본인이 마음에 들었다면은 본인들은 본인의 좋아하는 디자인의 사주는 이런 형식이 되겠다는 걸 인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작품들을 예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자, 이게 왼쪽에 있는 포스터를 한번 보시죠. 예전에 만들었던 포스터인데 굉장히 생각나시나요? 세 가지 요소들. 세 가지 요소가 단순한 형태, 그 다음에 강렬한 색깔 대비, 그 다음 키치적인 접근이 포스터에서 보이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정말 키치적인 접근이죠. 그죠? 이런 거 역시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가는 작품들입니다. 굉장히 비싼 작품이고요. 유명한 아티스트가 만들어진 프랭크 키메로가 아마 했던 디자인이고요. 자, 실제 제품에도 이런 데서 영감을 받아서 이게 여러분들이 모던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은 모던과 포스트 모던이면 살짝, 그러니까 반대는 아닙니다. 반대가 아니라 약간 슬라이트라고 하죠. 약간 비껴나간 형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조금 잘못,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형태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 형태도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적절하게 잘 배합된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의자 역시 강렬한 색감 대비와 면을 단순하게 만들고 기초 조형 형태만으로도 의자를 만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맨피스 디자인을 적용한 예로 참고하였습니다. 자, 이런 형태 역시 맨피스 디자인이 실제 맨피스 디자인에서 적용한 의자의 형태이거든요. 새로운 형태 역시도, 그러니까 소재 역시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서 조합을 계속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요즘 지금 이미 팔고 있는 형태인데요. 뭐 모더니즘으로, 심플한 모더니즘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색감만 조금 더 배치를 다르게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겠죠. 그죠? 자, 뒤에 제품 역시 강렬한 색깔 대비를 주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요소를 완벽히는 아니지만은 일부적으로 요소를 적용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거 역시 기초 조형의 형태와 강렬한 색깔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주로 아시는 헤이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종속이 되는 샘플들이에요.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알약을 어떤 모티프로 한 어떤 제품들인데, 이런 형태 역시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을 하고요. 자, 뒤쪽부터는 여기까지는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고, 뒤쪽부터는 자, 실제 디스플레이 공간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용해서 실제 디스플레이가 되어서 어때요? 공간에서 심플함, 그 다음에 강렬한 색감의 대비, 제품의 어떤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이야기한 세 가지 요소가 잘 적용되었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작품 역시도 디스플레이인데 굉장히 너무나도 포스트 모더니즘답죠. 그죠? 자, 이거는 해외에 있는, 저희 나라에서는 베네통이라는 브랜드가 조금 잘 안 돼서 나갔지만은 아직까지도 베네통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유명한 회사였고 괜찮은 회사였어요. 저 역시도 베네통이라는 회사의 컨셉이나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회사에서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진행했던, 이태리에서 진행했던 쇼룸이에요. 쇼룸이었는데 원색적인 색감과 어떤 옷에 대한 그런, 처음에 옷의 상품에 대해서 먼저 기획을, 브랜딩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이거를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풀어보고자 해서 설치, 기획했던 실제 베네통 공간입니다. 자, 어때요? 단순하고 굉장히 강렬한 색감 대비, 보색 대비도 보이고 난색 대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패턴을 넣으면서
옷에 패턴을 넣어주면서 단순하지만 않은 이런 포인트가 되는 요소들을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이건 크래프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예품이죠. 주전자로 만들긴 했는데 실제로 쓰이기보다는 조형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멤피스 디자인의 예시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이게 무슨 제품이지? 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이것도 역시 크래프트와 테이블웨어를 동시로 하는 촛대를 받침하거나 아니면은 테이블웨어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형태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기초적인 형태, 그 다음에 색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런 제품들도 굉장히 심플하지만은 기초적인 형태를 가지고 단순한 면적인 요소만 가지고도 이렇게 예쁜 제품을 만들었어요. 오른쪽 제품도 이게 다 분리가 되는 제품들이거든요.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그릇도 되고 촛대도 되고 하는 제품들이에요. 아까 처음 보셨던 제품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면은 촛농과 오브제를 놓을 수 있는 이런 제품들로 재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공간에 대해서, 설치 미술이나 공간에 대해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치적으로 조금 표현해 본 것들이거든요. 이런 공간 디자인, 설치 미술에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충분히 해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런 뭐 공간뿐만 아니라 패션 역시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적용한 예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이건 옛날 제품이에요. 굉장히 옛날 제품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신고 다니거나 뭐 실제 제품으로 나올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감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트라이를 해보면서 앞으로 이것들이 베이스가 되어서 쌓여서 디자인의 어떤 또 다른 모티프를 받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의 어떤 레퍼런스가 되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것들이죠. 이런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뭐였죠? 디자인 사조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작은 패턴과 색감, 기초적인 형태들을 이용해서 패션에까지도 들어갔죠. 이거는 실제 마르니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마르니라는 브랜드에서 패션쇼를 조금 옛날 제품이에요. 사실은 옛날 패션쇼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적용하여서 굉장히 과격하죠. 과격하게 이렇게 화장까지도 맞춰가지고 진행했던 예제이고요. 이거는 최근 겁니다. 마르니의 최근의 형태인데 보시면은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옷에 뭐 여성분들이랑 이런 형태가 본인들이 기존에 좋았다, 패턴이 있는 것들이 좋았다, 이러면은 좀 화려하거나 기초적인 형태들이 배치가 되는데 뭔가 단순한 것들이 좋았다, 이러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번 작품을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제 제품 예전에 이거 아디다스에서도 나왔던 제품입니다. 잠깐 한시적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왔던 제품이고, 이렇게 제품만 처음에는 몰랐죠. 여러분들이 그냥 알록달록한 스페셜 에디션으로 보였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 제품을 재해석해서 보시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세 가지 포인트들이 보이나요? 패턴, 그다음 원색적인 대비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뒤쪽에서도 계속해서 의류라든지 원피스라든지 이런 패턴이 베이스가 되어서 원색적인 것들을 넣기도 하고요. 뭐 이런 양말이라든지 사이드 테이블도 역시 그러니까 먼저 사이드 테이블이 이런 경우는 사이드 테이블이 먼저 멤피스 디자인으로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AA라는 뭐 아메리칸 어펠이라는 회사에서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다시 의류로서 양말로서 재탄생하게 된 실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 이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의류로 넘어가서 영감을 받아서 재탄생되는 경우도 있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운송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이것도 실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BMW에서 iZ였나? 이 제품이 뭐였죠? iZAS였나? 이게 전기자동차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캠페인식으로 해서 혁명을 주고자 기술의 혁명뿐만 아니라 형태에 대한 혁명을 주고자 아티스트와 협업을 해서 이렇게 실외를 꾸미기도 했고요. 실외뿐만 아니라 이게 앤디 워홀도 많은 자동차나 이런 데에서 다시 디벨롭을 해서 했었는 거. BMW는 계속해서 아까처럼 했던 제품을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외형 디자인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적용해서 과감하게 실제 제품이 이렇게 뭐 다닐 수도 있겠죠. 다닐 수는 있는데 이렇게 도색하는 경우는 없고 조금 더 캠페인식으로 했었고요. 내부 역시 외부와 마찬가지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냄새가 물씬 나죠. 맨피스 디자인의 냄새가 물씬 나지 않나요? 그죠? 자, 이런 i3D한 제품 역시도 통일 수 있게끔 진행을 했었고요. 이 제품의 인테리어 역시 이렇게 아까 본 8 제품과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디자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뭐 앞에서 봤던 의류나 모든 뭐 자동차까지도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적용해서 맨피스 디자인을 적용해서 표현을 하는 캠페인이나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저희가 쉽게 접하게 되는 이제 인쇄물이라든지, 자, 이렇게 편집물들, 이런 편집물이나 핀터레스트나 구글 이미지에서 충분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미지들을 그냥 보시면서 아, 예쁘다, 이런 것들이 내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원론적으로 해석을 해보시면은 이런 제품들, 이런 이미지들이 본인들이 추구하는 사조가 맞다면은 이거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디자인 사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인쇄물까지도 여러분들이 에서도 충분히 포스트 모더니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하다가 끊겼는데 이거는 실제 사례는 아니고 캠페인식으로 다른 학생들이 결과물 시안으로서 만들어 본 사례입니다. 이건 직접 만들어서 한 사례들이고요. 이미지들이 다른 데서 올라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 결과물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을 적용해서 어떤 디스플레이, 브랜드를 나타내는 디스플레이 공간을 한번 연출해 본 겁니다. 자, 이런 시안들도 있었고요. 자, 실제 라코스테에서 디스플레이를 한 예제입니다. 기본적인 라인을 통해 가지고 평면과 입체를 통해서 제품을 보여주는 이런 재미있는 것도 했었고요. 자, 이렇게 선풍기 형태가 돌아가는 형태처럼 보이지만 실제 돌아가진 않죠. 선풍기가 돌아가진 않고 마치 돌아가면서 이렇게 무지갯빛이 프리즘을 통해서 색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런 컨셉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시안을 보여줄 땐 실제 제작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3D 프로그램을 통해서 렌더링을 아마 결과적으로는 제출하는 것들이 실제 제품을 제작하지는 않을 거예요. 스케일 모형이나 원하시는 분들은 제작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라이트하고 굉장히 캐주얼하게 가기로 했었죠, 저희가. 그래서 아마 결과물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3D 뭐 라이노나 키자 V레이를 이용하셔서 진행하셔도 좋고 C4D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이용하셔서 공간을 뭐 만드셔도 좋습니다. 카메라 워크 같은 거 이용해서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단순한 형태들을 브랜드에 섞어서 넣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보셨던 베네통의 형태를 이제 아까는 실제 샵의 이미지였고요. 이거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된다라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 아이템이 이렇게 추구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 역시도 결과물에 대한 시안의 예시이고요. 이것도 또 다른 결과물의 시안 예시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는 제가 다시 보면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에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던 것 이유는 예시를 봤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디자인 사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본인들이 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내가 애착을 가지고
내가 추구했던 디자인의 방향성이 모더니즘이었는지 미니멀리즘이었는지 심플이었는지 혹은 일본에서 인테리어에서 유행했던 젠 스타일 있죠. 굉장히 버리고 버리다 못해서 비워놓는 젠 스타일이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앤디 워홀 같은 스토리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의상, 뭐 편집, 아니면 공간, 식품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요즘은 인테리어까지도 이렇게 많이 보시면서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디자인 사조를 이끌어내고 브랜드는 이미 선정하신 상태에서 그 브랜드와 매칭이 되는 꼭 매칭이 되어도 좋고요. 아니면은 기존의 브랜드가 기존 자기가 생각했던 브랜드가 너무 이 스타일을 고집해왔는데 저는 혁신적으로 본인만의 철학을 이렇게 바꾸어 보겠습니다. 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우린 어떻게 저희가 한 학기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자, 최종적으로 저희가 한 2주 정도 진행이 될 텐데 2주 동안 저희가 진행하는 겁니다. 다음 주 실습 과제입니다. 실습 과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를 선정해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그 브랜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지? 브랜드의 컨셉이나 철학. 그래서 그 브랜드에 대한 공간에 대한 리서치도 먼저 해보시고 근데 만들어 오실 때 많이 해오지 마세요. 절대.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욕심내서 PPT를 만들어 오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심플하게 저희 할 때도 뭐 어떻게 했었죠? 그냥 캐주얼하게 손으로 적어서 한 줄씩 한 줄씩 아이디어를 3-4개씩 이렇게 들고 왔었죠. 그죠?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2-3개씩 잡아주셔도 상관없고 디자인 사조를 2-3개씩 또 매칭을 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를 선정하시면 좋아요. 근데 굉장히 심플하고 간략하게 정리하세요. 한 문장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는 이거고 이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이다. 한 문장 또는 2문장으로만 정리하고 뭐 다수의 브랜드 뭐 많이는 말고 뭐 많으면 10개 적으면 그래도 한 2-3개는 가져와야 되겠지.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선정을 하시고 선정 이유 정도는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브랜드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앞으로 어떻게 구현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상상하시면서 기획하시면서 선정을 해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신들이 추구하거나 애정하는 디자인, 그러니까 아까 이때까지 설명했던 본인들이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 알고 보니까 나는 이런 디자인 사조를 굉장히 추구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 디자인 사조를 먼저 맥락을 잡으시고 그 디자인 사조를 연구해서 제안을 하시면 돼요. 이 디자인 사조도 뭐 포스트 모점이 뭐고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저랑 설명할 필요 없고 이 브랜드와 이렇게 매칭시키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를 한 문장 또는 2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대표적인 아티스트 혹은 브랜드나 선정하시면 굉장히 더 좋죠. 아까 멤피스처럼 대표적인 아티스트나 어떤 건축가라든지 어떤 음악가라든지 이런 것도 선정해 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는 프로젝트를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고 재밌는 컨셉을 많이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폭넓게 디자인 사조를 너무 넓게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조금 뎁스 있게끔 여러분들이 디자인 철학을 진학기처럼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물은 PPT 파일로 개수의 제한은 없지만은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거를 가지고 2-3주 정도가 저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컨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최소한 심플하지만은 내용은 키워드나 핵심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끔 PPT 파일로 키워드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안해서 저희 과제물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컨셉 제안할 때 개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없으나 한 컷셈당 절대 한 장을 넘지 않게끔 제발 편집을 해주세요. 왜냐면 비대면이고 이게 제가 피드백을 주기가 한 장씩 보면서 피드백을 주면 알다시피 구두보다는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핵심적인 에센셜한 내용들만 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 실습 과제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아마 2-3주 정도 더 진행될 예정이니까 뒤쪽에서 다음 주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제출하신 내용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VMD 첫째 주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요. 다음 주에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피드백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못 만나서 좀 아쉽고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다 맨피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맨피스 디자인에 대해서 뭐 브랜딩은 다이소에 대해서 정했지만 공간이나 브랜드에 대해서도 물론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제가 출석부를 봤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저랑 뭐 앞전에 수업을 대부분 진행을 했던 친구들이어서 브랜딩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미루고 뒤쪽에 있는 맨피스 디자인 부분,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림을 어떻게 도출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서 연구를 해봅시다. 자, 먼저 다이소와 맨피스 디자인에 대해서 다이소 공간의 맨피스에 대한 디자인을 저희가 한번 적용해보고자 이렇게 디자인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맨피스 디자인 방법은 이거는 사실은 종합적인 건데 뒤쪽에 나오면 좋은데 제가 먼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강렬한 컬러의 조합입니다. 첫 번째는 채도와 명도가 높고 물론 파스텔 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의 대비나 이런 면적의 대비를 굉장히 강하게 해서 배치를 시키는 게 특징적인 거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형태를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런 기초 조형이나 굉장히 기초한 솔리드 폼을 이용해서 뭐 직선과 그 다음에 단순한 곡선, 이런 컬베이션의 조합만으로도 엣지와 커브의 조합만으로도 단순화시켜서 형태를 굉장히 모던하게 단순화시킵니다. 이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모더니즘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형태를 단순화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키치적으로 접근하죠. 키치적인 게 뭐죠? 좀 가볍고 위트 있게 재미있게. 예술이라는 게 모더니즘이라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키치적이고 위트 있게 해석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맨피스 디자인의 대표작을 한번 보시죠. 지금 맨피스 디자인의 대표작을 이렇게, 이거는 무슨 오리 모양인가? 형태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형태는 조명입니다. 테이블 조명이고요. 현재 가로는 제가 한번 이베이에 검색을 해봤더니 600 얼마에 팔고 있더라고요. 자, 의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가에서 팔고 있습니다. 맨피스 디자인 그룹이 직접 디자인한 제품들입니다. 자, 제가 이 작품들을 앞으로 한 4, 50장이 되는 이미지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 텐데 보시면서 계속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세요. 자, 강렬한 컬러의 조합, 형태의 단순화, 키치적인 접근이 되었는지, 이 포스터도 있고 제품도 있고 공간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가 적용이 됐는지를 꼭 세 가지를 한번 적어 보세요. A4지에 적어 놓고 이거를 보시면서 나머지 뒤쪽에 있는 예시 그림들을 통일성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소파 형태들, 왼쪽에는 소파의 형태고요. 오른쪽에는 책꽂이의 형태입니다. 이 두 형태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좋은 소재, 그러니까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을 영감을 받는 제품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레퍼런스로 쓰여진 이미지입니다. 자, 이런 사이드 테이블이나 이 두 개 다 사이드 테이블이거든요. 이 제품들 역시 제가 굉장히 가지고 싶은 제품인데요.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강렬한 색상, 그 다음에 면적인 대비, 소재, 요즘은 소재까지도 강렬하게 대비를 해서 목재와 그런 스틸을 섞는다든지 색감까지 섞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 조명은 어때요? 조명도 굉장히 단순한 형태죠. 기초 조형 형태와 대신에 색깔과 면의 대비를 통해서 아트적으로 굉장히 뽑아냈습니다. 자, 이런 장식품들, 그러니까 컵 있고 이건 분리가 되는 어떤 컵과 이런 테이블웨어, 테이블웨어라고 그러죠. 보통 테이블웨어를 해놓은 디자인의 대표작들입니다. 보시면 색감과 면적 이런 것들을, 형태 이런 것들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간까지, 이렇게 공간에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렇게 기초적인 형태가 보여지고 기본적인 형태, 그 다음에 원색의 색깔 배치, 그 다음에 단순한 형태의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지 공간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공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레드닷에서 상을 받았던 공간인데 원론적으로 따지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체로키라는 국내 회사에서 만들어진 공간이었는데요. 이런 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흘러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컨셉적인 공간 역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저희한테 제안할 공간들은 아마 이런 공간들이 되겠죠. 만약에 다이소와 멤피스 포스트 모더니즘의 공간이 된다면은 이 정도의 공간을 한번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컨셉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입니다. 자, 이런 실제적인 실제 존재하는 카페나 라운지 같은 경우도 호텔 라운지인데 이런 경우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적용이 되어서 굉장히 키치적인 아트 상징적인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공간들. 자, 이 공간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공간,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쪽부터는 계속 맨피스 디자인의 여러 가지 뭐 포스터라든지 제품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볼 거니까 아직 뒤에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동영상을 한번 끊어서 제작을 한번 업로드, 그래서 총 동영상은 2개로 올라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연속해서 2개의 동영상을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뒤쪽에 있는 링크를 아마 제가 걸거나 아니면은 첨부 파일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볼 테니까 뒤쪽 영상까지 첨부하셔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과제물까지 진행을 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